5월 1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중요한 결정들이 속속 내려지게 됩니다. 요즘 가까운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 가끔씩 농담입니다. 역설적인 농담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저 이재명의 거짓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뭐든지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을 지상 낙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거짓말을 꼬집기 위해서 야,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를 더 잘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웃기도 하는데, 저는 모골이 송연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히틀러가 탄생을 합니다. 국민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완전히 나라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히틀러에게 믿지 않으면서도 히틀러에게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 하는,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때의 독일 국민들의 심정이 그랬지 않겠느냐. 그 결과는 2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히틀러 독재로 이어지고 독일이 또 한 번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 거짓말 어떻게 될까? 제가 모골이 송연했던 것은 정말 히틀러를 보는 경우다. 저렇게 이재명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선거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재명의 목표는 그것일 겁니다. 선거를 없애지 않는 한, 이재명이 장기 독재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중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결정들 짚어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힘들여 추진했던 그 체코 원전 수주 부분입니다. 26조 규모입니다. 원전 2기죠. 이게 어제 성사가 돼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마침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자택과 사무실,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코 원전 이 노력을 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비아냥거릴 정도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원전을 덤핑으로 수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확인 결과 덤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대로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절대로 원전 이 체코에 수출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부풀려서 과장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수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가짜뉴스.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가짜뉴스를 통해서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를 꼭 닮은 점입니다. 또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에 대해서 그 옷 특활비 구매 부분입니다. 이 청와대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이 1억 원 가까이 옷 80벌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결정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오후 3시입니다. 생중계됩니다. 3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죄로 기각이 돼서 무죄로 확정이 되거나 파기환송되거나 파기자판하거나 3가지 경우입니다. 파기자판의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건 2심 판결의 그 판결문을 읽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법조인들의, 제 주변에. 판결문 자체가 엉터리다. 앞뒤 말이 맞지를 않는다.
이건 짜맞추기 한 것이다. 이재명을 봐주기 하기 위해서. 1심 판결문이 명쾌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다면 가장 명료합니다. 명쾌합니다. 어떤 논란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재명의 이 대법원의 판결에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시킨다는 의미냐? 아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 논란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끝을 내느냐. 이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오늘 그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면 법리에 따르면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뭐 어떤 논란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쾌한 것입니다. 법리에 따라서나 뭐 앞으로의 법적인 전망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거나 또는 기각을 해서 무죄가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오늘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 이게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내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른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 송금 재판, 재판부가 모두 지금 대법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6월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파기환송이나 뭐 기각, 무죄가 되면 대선판에서 엄청난 정치적 논란.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지금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 의미합니다. 기각 무죄는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기각 무죄가 된다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이 부분을 쳐다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다 중단시킬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선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지금 무죄로 선고해주고 이재명 재판을 모두 중단시킨다라고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판결을 내릴 때 제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을 막지 못한다면 히틀러를 막지 못해서 나라의 삼권 분립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민주화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경제발전, 이 민주화를 위해서 흘렸던 그 엄청난 피와 땀을 다시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이냐, 논란의 종결이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대법원 스스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처해서 이재명을 도려내는 것이 가장 명쾌하다라고 보입니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만 처벌을 피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무죄를 만약 주게 된다면 선거법, 지금의 선거법, 이 허위사실 유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감당을, 그 소위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를 합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덕수를 놓고 많은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송은재TV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이 대선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송은재TV의 결정들이라든지 이런 평론의 방향이
좀 많이 예전과는 다르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판에 들어오면서 저는 분명하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송원재 TV가 평론하는 방향, 평론의 기준은 이기는 것이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면 옳은 것이고 이기는 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좋은 정치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대교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합리적이고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장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경우에 평상시의 기준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히틀러와의 전쟁입니다. 비상한 방식, 비상한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의 사퇴 출마 선언이 이재명을 제압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보수파가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쪽과 도움이 되는 쪽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찬성합니다. 한덕수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읽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많은 논란 속에서 많은 실수도 저지릅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 오는 10일까지 언제든지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먼저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여론조사 이 안심번호도 만들어 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6일 밤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7일부터 인쇄에 들어갑니다. 선거 홍보물. 가장 효과가 크려면 6일 밤까지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어젯밤 늦게 국민의힘 2강입니다. 2강의 마지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또 당원들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모레 5월 3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쟁 중이어서 좀 비상식적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지금의 정치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종합할 때 김문수라고 봅니다. 김문수로 지지를 모일 것이고 지지율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압도적으로 모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김문수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김문수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단지 딱 하나.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을 도려내 준다면 또 좀 다르지만 그래도 반이재명, 반민주당 대동단결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 김문수와 한덕수 대세론에 힘을 몰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단일화에 노력하겠다라고 해도 충분히 앞으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월 3일 후보가 선출이 되면 모든 당무의 모든 결정권은 거의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 마음대로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텐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다른 이준석이라든지 다른 빅텐트는 찬성을 하면서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재명을 제압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데는 정말 단 1이라도 손해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도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후보는 분열밖에는 가져올 것이 없다. 왜 이게 분열로 가게 되느냐? 저도 기득권 싫고, 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지도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총선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당권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뭐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가 뭉쳐서 분열되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바깥에 출마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있더라도 국민의힘 선출되는 후보로 뭐 어느 정도라도 컨벤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후보 단일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열을 의미합니다. 한덕수도 한덕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가 한 달 대선 기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힘도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치적으로 옳으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냐? 현재로서는 판가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분열되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 분열되면 선거 하나만 하다. 그건 진다. 일단 어느 길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료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 한 가지는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나라는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이게 아닌데 이런 후보를 내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느냐. 뭐 한덕수가 왜 출마를 하느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친윤의 행태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당 지도부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곳에 이재명은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제압해 놓고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통합입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금이라도 분열이 된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2017년 대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3명으로 쪼개졌습니다. 그중에 2명만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도 문재인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통 자유한국당 보수 정통의 적자인데, 나는 정치개혁 정치혁신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나는 미래의 정치다, 뭐 개혁이 필요하다, 각종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부지깽이라도 단결할 수 있다면 부지깽이라도 후보로 내세워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추적하고 추적해 왔습니다. 도대체 정권 재창출을 해낼 주인공은 누구냐? 그걸 찾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내려놓고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김문수, 한덕수 이 대세론에 한번 이재명을 제압하는 그 부분을 믿어보자.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파기 자판입니다. 이재명을 도려내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서기를, 대법원이 다시 신뢰를 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고 또 염원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또 대처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고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려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 또 국민의힘 후보 경선, 이 두 가지 모두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명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5월 1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